3세부터 8세까지의 몰입적 경험. 엄마부터 몰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 주도성 같아요. 그 다음에 14세까지 자기가 노동이나 체험이나 어떤 거를 통해서 집단에 기여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포도 농장을 하면 자기가 직접 포도를 따야 되고, 스티브 잡스처럼 아버지가 뭔가를 수리를 하면 아빠 수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절대 너는 학생이야, 너의 본분을 지켜야지, 너는 공부를 해, 아빠는 이걸 수리를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고사가 다음 달이라고? 그건 네 사정이고, 넌 아빠 도와줘야 임마 같이 먹고 살지. 네 밥상에 반찬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빨리 도와줘. 중간고사 너 도와주고 나서 공부하면 되잖아.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도와주고 나서 공부하려고 하는 활 땡기는 거랑 똑같아요. 내 친구들 지금 1장, 2장 볼 텐데. 아빠 이거 도와주는 거야. 포도 따고 봐. 이렇게 부업하는 거야. 그러다가 고맙다. 네 덕분에 엄마 아빠가 좋은 반찬 먹겠다. 일주일 동안 딱 이러는 거야. 가자마자 책상에서 딱 꺼내가지고 그냥 그놈의 새끼 분명히 5장까지 공부했을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작용반작용이라고. 이게 인간은 되게 단순한 동물이에요. 돼지 꼬리 땡기는 거 똑같아. 이렇게 땡기면 이상하게 가고 싶어. 이게 인간 이성 발달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발달했나 봤더니 하고자 하는 것과 좌절이 만났을 때만 발달한다. 좌절이 없으면 이성이 발달하지 않아. 판단력이 안 생겨. 얼마 전에 땅콩회 한 여자 있잖아요. 판단력이 안 생겨.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좌절이 없었잖아요. 부자로 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내력과 사고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아빠 일을 도와야 돼. 이때 생각을 하게 된다.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심이 동시에 생기고, 이 인내심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족지역 능력입니다. 그게 14세 때까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기본,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14세에서 20세 사이에 약 5,000단어의 개념의 어휘력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획득하지 못하면 결코 우등생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는 8살 이전에 한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자 교육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 어휘력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아예.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자 공부한 애하고 영어 공부한 애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한자 공부한 애가 더 성적이 좋아요. 동일한 조건이었을 경우. 이해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력이 더 좋아지기. 거기서 역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독서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진짜 독서가 시작하잖아요. 독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5년 걸려요.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리고, 이게 다 갖춰진 상태로 딱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걸 다 했다고 해서 인간성과 영어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 이외에, 이 과정 이외에 그 부모가 풍기는 뭔가, 스탕달 신드롬.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만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그 엄마가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영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하고 이제 끝낼 텐데요. 이게 이제 워낙에, 이 PPT는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대로 책 쓰는 데 쓰든 마음대로 쓰세요. 제가 연구하고 그냥 다 줍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이게 이제 두뇌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0세부터 20살까지. 자, 중요한 거는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는 3세에서 8세 사이에 가장 많다. 왜 그럴까요? 시냅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시기입니다.
근데 3세에서 8세 사이에 두뇌에서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나이에 뭐가 중요하냐? 도파민으로 그걸 연결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자기주도성. 그래서 3세에서 8세 사이에 친엄마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자라면 창의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3세에서 8세 사이에 친엄마하고 떨어져서 살았던 애들이 창의성이 좋더라는 거죠. 친엄마는 무조건 간섭한다. 옆에만 있으면 무조건 간섭한다. 왜? 본능이니까. 떨어뜨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3살부터 8살까지 아예 그냥 단집을 입양을 보내라. 입양을 보내라. 아니 기숙사로 보내든지. 왜? 친엄마는 옆에만 있으면 무조건 간섭한다. 자기주도성 억압한다. 본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세부터 이 15세경까지도 상당히 두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10살쯤 되면은 갑자기 논리력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뭔가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모든 성인을 애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설득력에서 떨어진다. 그럼 이미 나를 엄마를 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청소년들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애들은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쫓아가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요, 친구들 중에서 나보다 좀 똑똑한 애, 그 다음에 뭐 2, 3년 선배, 이런 애들이랑 놀라 그래요. 막 걔네들하고 놀고 싶어져. 본능이라니까. 자기 엄마 아빠랑 이제 안 놀고 싶어져. 왜? 나랑 얘기가 안 통하거든. 나를 설득시키지를 못해. 그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왜 그럼 집에 오죠? 밥 먹으려고. 용돈 밥 먹으려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15세의 경에 이 논리력이 급속도로 좋아지게 돼요. 본격적인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 이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세부터는 성인이니까 그냥 두뇌 자체가. 그래서 15세 경에는 이 논리적 기억력이 좋아지고 맥락적 지식을 쌓아가는데 저때 비로소 진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두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5세 이전에는 단순 암기고요. 15세 이후에는 뭔가 논리적인 암기인 거죠. 논리적인 학습인 거죠.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아이의 의욕과 에너지를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약간의 독서 실력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성적의 반전이 가능해요. 중3 이후에. 그때 과외선생님 한 명 붙여주면 성적 빡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요. 단 의욕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도파민이라는 것은 성취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요. 동기부여를 13세에서 17세 이 정도 사이에 얘가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고 롤모델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이게 이제 키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바쁘시면 먼저 가셔요. 청소년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주로 TV에 나오는 인물이나 자기 친구에 의해서만 동기부여가 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최근에 솔로 강아지라고 잔혹동시 있잖아요. 그 엄마가 자기 심장을 물어뜯는다는 그 시를 보고 학원을 끌어들고 하는데, 중요한 점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서 인간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그 유대감이죠. 야, 나는 너의 친구야. 너한테 명령한 너의 감독이 아니야. 야, 너가 싫어하는 걸 내가 왜 억지로 시키겠어. 단지 너가 그동안 제대로 나한테 표현을 못한 거지. 이거죠. 너가 이렇게 싫어서 제대로 표현했잖아. 좋아, 학원 가지 마. 난 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지. 실제로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인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뭐죠? 최소한 엄마와 내가 친구 관계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엄마나 아빠하고 자녀가
친구 관계라는 걸 최소한의 끈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5살이 됐을 때 청개구리가 되지 않아요. 왜? 친구니까. 근데 그때 끝까지 억압해버린 거예요. 애를.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러는 거죠. 자기 에게 묵살된 경험을 해서 초등학교 때. 그 순간에 저 인간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15세 이전에는 포유류의 두뇌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단순해요. 그래서 중2 때 그 왕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이 때 애들은요,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나이입니다. 쟤는 내 그레이드야. 우리 집단이야. 아니야, 쟤는 아니야. 내 편이 아니야. 이거를 가르는 본능에 빠져있는 두뇌의 상태예요. 15세 이전이. 그래서 중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본능이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그 유대관계가 어떤 그 토론이나 대화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가 일방적으로 이끄는 관계였잖아요. 부모를 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성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상하게 시키는 게 하기 싫어지고, 공부하라는 게 나를 잘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저주하는 것 같고, 멋진 남자 사진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20대 때 이 남자랑 시집가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가 권하는 남자랑은 절대 시집가기가 싫어져. 사실 걔가 인간성 좋은 건데 부모가 그 나이 든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괜찮은 애인데 이상한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이게 그 부모 자식 관계, 그 친구 관계 끊어지잖아요. 결혼하는 것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까지 얘기하면 끊어. 항상 이런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와 대화를 할 때 5가지에서 9가지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 직업의 종류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얘가 농부, 청소부, 의사, 판사 뭐 이렇게 스펙트럼 다양하게 주는 거죠. 어렸을 때는. 한 10살쯤 되니까 얘가 이공계야.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공계야. 그러면 이공계도 다양하죠. 자, 의사, 건축, 조경, 바이오, 기계 설계 이렇게 되잖아요. 이공계가. 그럼 이것도 5가지에서 9가지가 됩니다. 중고등학생쯤이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레고를 너무 많이 했어. 뭔가 만들기를 좋아해. 그러면 이제 건축에서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기계 설계에서 자동차 설계, 공장 설계, 플랜트 설계 이렇게 가는 거죠. 범위를, 스펙트럼을 좁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자식이 항상 선택 상황에 있을 때 여전히 5개에서 9개의 스펙트럼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제시할 때. 자, 시집장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사진을 8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부모는 분명히 찜한 애가 있어요. 얘 A급, 얘 B급이야. 8개를 딱 주고 자기 딸한테 이 8명 다 괜찮아. 한 명씩 만나보고 네가 알아서 골라. 자, 이 느낌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느낌하고 딱 A, B만 가져왔어. 2명 중에 3명 골라. 엄마가 언제 너 못 되라고 엄마가 뭐 골라서 너 뭐 잘못 후회한 거 있어? 사실 후회한 거 되게 많은데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야. 계산해보면 되게 많아. 제 선택이 옳았다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까먹어. 자기 선택이 옳았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이제 A급, B급, C급, F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괜찮은 중에 엄마가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 유대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 2명을 권하잖아요. 이상하게 F가 좋아 보여요. 반작용식. 이상하게 이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어요. 되게 누구한테 가는 줄 알아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한테 가게 돼요. 어쨌건 뭐 여러분 중에
가슴 아픈 선택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요. 일단 박수 한번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